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젊고 예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돌아서야 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건 나이트에서였어요. 주변 친구들 말로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 건 편견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죠. 친구들은 대부분 유부남이고 저만 유일하게 솔로인 상황이었고 제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나이트를 가게 되었어요. 평소 제가 나이트를 즐겨간 건 아니었고 오히려 유부남 친구들이 제 핑계를 대고 나이트에서 놀고 싶어 저를 앞세워 간 거였죠. 그렇게 친구들과 룸을 잡고 양주를 까먹으며 여자들 부킹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룸에만 앉아있기 답답해서 저 혼자 춤을 추러 갔다가 첫눈에 반한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자유분방하게 춤추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이더군요. 결국 웨이터를 불러 그녀를 부킹해달라 했고 그렇게 그녀를 룸으로 데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실은 제가 나이트를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셔서요. 이러다 유흥문화 한 번도 못 즐겨보고 시집가면 억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대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나면서 더 호감이 갔습니다. 둘이 대화가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만 잔뜩 떨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룸에서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채갈까봐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다행히 제 아내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다가오자 부모님이 엄격해서 12시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 봐야 한다며 후다닥 집으로 가더라고요. 신데렐라도 아니고 12시 통금이라니. 나이트도 오늘 처음 와본 거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해서 버스 타는 곳까지만 배웅해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그녀와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데이트도 하고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그렇게 둘이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나이가 35이라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라고 성하셨죠.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6이었어요. 장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나이 많은 저를 좋게 봐주셔서 무척 감사할 따름이었죠. 제가 장가 간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9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한다며 저더러 양심도 없다고 놀려댔고 저조차도 너무 예쁠 나이에 와이프를 만나 결혼하는 게 조금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에게 은근 자랑스러워하며 모임마다 예비 신부를 데리고 다녔죠. 그렇게 물 흐르듯 제 결혼 준비는 진행되었고 영등포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알콩달콩 지내며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며 신혼생활을 푹 빠져 살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큰일 날 소리 한다며 극구 말리더라고요. 오빠, 요즘은 혼인신고 빨리 하면 바보야. 우리 돈 모아서 청약하려면 신혼부부 특공도 써야 하는데 아이 둘 가질 때까지 혼인신고 미루자. 아이 둘 가질 때까지 어떻게 혼인신고를 미뤄? 아무리 청약이 좋다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빤 35이나 돼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어쩌자는 거야. 요새 로또 청약이다 보다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은데 눈 뜨고 그런 기회를 날리겠다고? 나 애 3명까지 낳아서 다자녀 특공까지도 해볼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아이 둘은 좀 오버고 아이 1명 낳고 나면 출생신고도 해야 하니까 그때 혼인신고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알겠다며 흡족해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머리가 튀어서 일찍부터 집 살 생각을 한다더니 제 아내가 완전 그런 부류의 여자였죠. 똑 부러지는 아내를 보자 우리 집 경제는 아내에게 전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는 아내가 기특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에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 후에도 친정에 가서 자고 오고 싶다며 일주일 중 4일은 장모님 댁에 가서 자고 온다는 거였죠. 저는 한창 신혼이라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아내가 장모님 댁에 가 있으니 몸이 달아오를 지경이었어요. 제가 이 문제로 툴툴거리면 아내가 특유의 필살 애교를 부리는 바람에 매번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저 너무 일찍 결혼해서 너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젖살도 안 빠진 애기 같았거든요. 그런 얼굴 때문에 아내가 애기처럼 굴어도 귀여워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출장이 잡혀서 2주간 중국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제가 없는 2주간 아내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며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죠. 저도 그러라며 아내를 처가댁에 데려다 주었고 2주간의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기념으로 아내와 주말에 영등포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죠. 그런데 웬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오더니 제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시은 엄마? 시은 엄마도 오늘 쇼핑하러 왔어요? 근데 시은이는 같이 안 왔어? 딱 봐도 40대는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제 아내에게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아내는 당황하며 사람 잘못 보셨다고 했고 저도 옆에서 거들며 아이 엄마라니요. 이 사람 엊그제 결혼한 새댁이에요. 라고 하자 그 아줌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가려는데 그 아줌마 딸로 보이는 아이가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런 아이의 인사를 못 들은 채 했고 그 아줌마는 너무 닮아서 딸아이도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가려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시은이네 엄마 맞는데? 아줌마 발목 문신도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문신까지 똑같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겐 발목에 발찌처럼 문신을 새긴 게 있었거든요. 그러자 제 아내는 사실 제 언니가 시은이 엄마예요. 제 쌍둥이 언니요. 이 문신도 부모님이 서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어릴 때 해주신 거고. 아유, 그랬구나. 난 또 뭐라고. 괜한 의심만 했네. 시은 엄마한테 동생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 후로도 그 아줌마는 뭐라 말하더니 가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아줌마가 다녀간 이후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내의 말로는 아내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남자랑 사고치고 자퇴해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시은이라고 했죠. 언니의 임신을 알게 된 부모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노발대발 하셨고 언니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완전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 되었다네요. 그 후로는 언니가 찾아와도 얼굴도 안 보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언니도 그 후로 잠수 타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벌써 8년이라고 하네요. 아이 이름은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언니가 아이 태어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 좀 달라고 한번 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애도 안 보고 내쫓았대요. 그때 언니가 문 밖에서 부모님께 아이 이름을 들으시라는 듯이 크게 말해서 알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부모님이 문도 안 열어주자 언니는 등 돌린 부모님에게 너무나 충격을 받고 폰 번호도 바꾸고 완전 연락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아내는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며 우는데 아내의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날 아내를 많이 안아주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려 분위기를 좀 내려고 회사가 끝나는 대로 소고기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아내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마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아내의 말대로 그 여자는 정말 아내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아내 또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마트 안 장난감 가게로 들어가더군요. 몰래 촬영하는 건 나쁘지만 언니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몰래 그들의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야, 내가 지금 처형 본 것 같아. 처형이라니? 당신 쌍둥이 언니 말이야. 오빠 지금 어딘데? 나? 나 지금 땡땡마트에 있는 장난감 가게. 당신 언니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오빠, 언니네 가족한테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왜? 언니가 처음 임신해서 집 나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람 시켜서 강제로 끌고 오려고 했었어. 낙태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언니 충격받고 거품 물고 쓰러진 적 있단 말이야. 오빠가 언니 따라다니는 거 알면 또 엄마 아빠가 사람 시켜서 미행하는 줄 알고 경련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언니 자극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난 그냥 자기가 언니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날의 해프닝은 여운을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걸 알게 되었고 축하 파티를 하려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잠깐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건 바로 며칠 전 보았던 바로 처형의 남편인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그 남자 얼굴만 쳐다보다가 먼저 아는 척하기도 뭐해서 누구시냐고 모른 척하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차가운 태도와 비아냥거리는 모습에 저는 당황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야? 젊은 여자 돈으로 꼬셔서 데리고 노니까 좋아? 아니,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데리고 놀다니. 저 사람 내 와이프예요. 와이프?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네. 허이 꼰대. 저 여자 나랑 지금 8년째 같이 살고 있어. 내가 18살에 저 여자 임신시켜서 애 낳고 둘이 지지고 볶고 산 지가 벌써 8년이라고. 저 혹시 시운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름도 알고 있었어? 애 엄만 거 알면서도 바람을 폈다. 이거 완전 악질이네. 잠깐만요. 시운 엄마, 영경이 쌍둥이 언니잖아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 와이프랑 닮아서 지금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하하, 쌍둥이? 아저씨 관상이 딱 속여먹기 좋게 생겼는데, 진짜 잘 속나 보네. 영경이가 아저씨를 아주 제대로 속였네. 이 쌍둥이는 개뿔. 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어디서 쌍둥이 타령이야? 아저씨는 저 여자랑 살면서 이상한 것도 전혀 못 느꼈어요? 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날마다 자고 가는데 전혀 의심 안 한 거야? 이 아저씨 완전 바보야 뭐야? 걔가 요즘 자꾸 밖으로 나돌아서 낌새가 이상해서 따라와 봤더니 아저씨 애랑 놀 만큼 놀았으면 이제 그만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어? 데리고 논 거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된 거야. 함부로 떠들지 마. 부부. 혼인신고는 했고?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 내가 저 여자 남편으로 혼인신고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때 아내가 자리로 돌아왔고 아내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 이 사람이랑은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직 법적 절차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별거한 지도 꽤 오래됐어. 너 이렇게 무서운 애였어? 버젓이 남편 있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게다가 너 애까지 있다며. 애는 이혼만 하면 남편이 양육권 가져가기로 했어. 그리고 난 저 사람 아이 필요 없어. 난 당신이랑 뱃속에 내 아이만 있으면 돼. 너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그딴 식으로 말해. 너 정말 끔찍하다. 나도 피해자야. 18살에 멋모르고 임신해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나도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다고. 저 사람이랑 사는 시궁창 인생 끝내고 싶었고. 저 사람한테 정 떨어진 지 이미 오래야. 그깟 서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이혼 도장 찍으나 안 찍으나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 정말 낯짝도 두껍다. 네 뱃속의 아이는 내 애가 맞긴 한 거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애를 의심해? 너무한 건 바로 너야, 이 화상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나 좋다고 사귀자고 따라다닌 것도 너였고 나 꼬셔서 잠자리 갖고 아기 가진 것도 너야. 그리고 내가 아이를 지우자니까 네가 바득바득 우겨서 아이 낳아놓고 이제 와서 애 팽개치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너 그러다 천벌 받아. 넌 시온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난 새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애 핑계로 내 발목 붙잡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장모님과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내의 아들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아이는 아내의 모진 말을 모두 들어버렸죠. 엄마, 내가 엄마 발목 잡았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나 안 버리면 안 돼요? 아내는 놀라는 눈치였고 대체 여기 왜 이들이 있냐는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모님을 이리로 부른 거였습니다. 장모님도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아니 자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어쩌자고 시온을 여기로 부른 거야? 장모님,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장모님도 다 아시면서 저 속이신 거예요? 속이긴 뭘 속여. 어차피 헤어질 사이인데. 그리고 자네는 자네 나이에 9살이나 어린 여자 만나면서 이 정도도 감수 못하나? 아내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에다고도 절을 한다는데 이게 뭐 별거라고 모여서들 이러고 있나? 예쁘고 어린 아내 맞았으면 감지덕지 예뻐는 못할 망정. 설마 자네 고작 이 일로 이혼 한 해 만에 하려는 건 아니지? 고작이요? 장모님, 아니, 아줌마, 저 여자랑 혼인신고도 안 했고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저 여자가 쌍둥이 얘기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뻔뻔한 장모님 빼다 박았네요. 앞으로 길 가다 마주쳐도 저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제 눈앞에서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안 그럼 둘 다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그 여자와 장모를 뒤로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의 짐을 모조리 빼서 현관문 앞에다 던져놓았네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다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니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여자인데 배신감도 컸지만 왠지 모를 동정심마저 들었어요. 그 후에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지인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사기 결혼 당해서 파혼하게 되었다고요. 차라리 쿨하게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보다 그냥 앞에서 편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내는 그 후로 제게 아이 양육비 운운하며 아바로스의 도리를 다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도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고 얘기했던 여자가 저런 말을 하니 가소로울 뿐이었죠. 아이를 빌미로 자꾸 절 물고 늘어지길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자세를 낮추더군요.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면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직접 키우겠다고 했고 아이 낳고 친자 검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친자 검사를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네요. 아마도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런 큰 일을 겪고 난 후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 엑스-와이프를 만나기 전부터 욜로족이었고 나름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이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 지금의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와이프가 없으니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네요. 많은 30대 미혼 남성 여러분들은 저처럼 젊고 예쁜 것에 눈이 멀어 한치 앞도 못 보고 당하시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분 만나서 결혼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